안녕하세요, 카린팀입니다. 오랜만에 차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차는 티구안 올스페이스 가솔린 TSI입니다. 자, TSI는 사실 폭스바겐 그룹에서 2007년 이후로 이제 기존의 FSI 엔진을 대체해서 나온 직분사 엔진이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폭스바겐은 특히 아우디 포함해서 모든 2.0 가솔린 엔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엔진이 TSI 엔진이죠. 자, 그럼 티구안 올스페이스 가솔린 TSI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저는 이 차를 실제로 출고해서 현재 3개월째 몰고 있고요. 누적 주행거리가 1500km가 돌파한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길들이기가 끝나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티구안의 시승 후기 호감을 이제 영상으로 남길 수 있게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차량에 대한 시승은 결코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시승회, 시승 행사만으로 잠깐의 주행만으로 느끼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첫인상이라는 것도 중요하죠. 첫 느낌, 첫인상, 첫 주행감도 굉장히 중요한 건 맞는데, 실제로 이 차가 이제 여러한 다양한 상황에서 몰아봤을 때 추운 날, 따뜻한 날, 그리고 비 오는 날, 맑은 날, 이렇게 여러 가지의 주행 상태에서 몰아봤을 때 전반적인 느낌이 반영이 되어야 진정한 차량의 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티구안 올스페이스를 고려하시는 오너분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엔진 얘기를 조금 더 드리자면, 지금 티구안 올스페이스의 가솔린 엔진은 EA888 Gen3B라는 모델이고요. 과거 폭스바겐 CC, 그러니까 2010년식부터 이제 TSI가 나왔는데, 이 차의 경우는 TSI 2.0 TSI가 맞는데 200마력에다가 28.6토크 정도의, 그리고 연비도 11.8km 정도가 나오는 굉장히 우수한 엔진 스펙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티구안 이번에 나온 올스페이스 가솔린 엔진은 같은 2.0 TSI인데도 불구하고 186마력에 30.8토크인가, 그리고 연비도 10.8km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실 오랜 기간에 비해서 엔진의 발전이 많이 더디지 않았냐, 너무 사골 엔진 쓰는 거 아니냐 생각될 수가 있는데, 좀 더 내역을 살펴보면 사실은 이산화탄소 저감량이 207g 정도에서 186g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이 감소시킨 걸 봤을 때, 이 엔진은 결과적으로는 배기가스 규제, 그리고 친환경성에 대비해서 어쩔 수 없이 디튠이 된 엔진이라는 것을 간파할 수가 있지요. 또한 이제 마력수나 토크를 조절함으로써 이 차의 엔진의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었을 것이고, 다만 친환경성을 위해서 추가된 부품으로 인해서 아마 그것이 연비 하락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물론 이 차의 무게가 CC보다는 조금 더 무겁습니다만, CC가 1500kg대고 얘가 1700kg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걸 감안했을 때 연비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거에 대비해서는 이제 엔진 자체가 그렇게 뭐 발전을 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하지만 이제 전기차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디젤로 인한 이제 배기가스 문제가 더 부각된 지금 다시금 가솔린 모델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폭스바겐에서 결국은 이제 가솔린 엔진을 이제 출시하게 되었겠죠. 개인적으로는 아테온 때부터 이 엔진이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굉장한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지금도 아직도 아테온이 전 굉장히 아픈 손가락 같은 존재라서 이 차를 느낀 점을 생각하다 보니까 아테온이 더 많이 생각이 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이 차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예전에 비해서 많은 옵션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폭스바겐이 2009년 8년부터 나왔을 때부터, 1세대 나왔을 때부터 사실 옵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차량 가격이 원래부터 4천 중반이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사실상 4천 중후반대란 말입니다. 그 말인즉슨 사실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그만큼 폭스바겐이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차가 된 게 사실이죠.
제가 2010년에 폭스바겐 CC를 탈 때만 해도 구매 가격이 5천, 제가 100만원 할인받아서 5,090에 구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5천만원 넘는 차를 산 겁니다. 2010년에요. 그만큼 이제 폭스바겐의 버프가 좀 심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 차를 타면서 느끼는 거는 확실히 그때보다 대중화가 되었고, 그거에 반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차량의 이런 만듦새라든가 뭐 기본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만 조금 고급화해서 좀 서민적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원가 절감이 됐다는 부분은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자, 장점은 아까 발언대로 옵션이 늘어났다는 건데, 뭐 1열 통풍, 온풍 다 되고, 그리고 뭐 MRB3, MRB가 이제 디스커브 프로로 들어갔고, 그리고 자율주행 기능 완벽하게 다 들어갔고, 그리고 IQ 라이트라고 해서 이제 어댑티브 라이트, 그리고 다이나믹 라이트 어시스트가 다 들어가서 밤의 시인성이라든가 조종성 상당히 향상이 되었고, 실제로 밤에 봐도 굉장히 라이트나 뒤에 테일라이트만 봐도 굉장히 예쁘게 잘 정비가 됐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옵션,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고급화되고, 뭐 내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원래 폭스바겐 자체가 이렇게 내장에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싼 마의 재질이냐, 그건 아니에요. 굉장히 뭐 소프트웨어 우레탄을 잘 써가지고 느낌은 굉장히, 저는 고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싼 마의 재질이라 생각하진 않고요. 그런 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일단 7인승이기 때문에 7인이 탈 수 있다는 뜻은 아니죠. 하지만 티구안 자체가 SUV가 좀 사실 대형 SUV가 아니고 중형 SUV이기 때문에 약간 중소형 SUV, 준중형 SUV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근데 11cm 정도가 전장이 늘어남으로써 인해서 2열의 공간성이 확대되고, 트렁크 공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준중형 SUV지만 중형 SUV에 다운, 즉 소렌토에 가까운 이제 그런 공간성을 제공하는 합리성을 추구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박수를 쳐주고 싶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폭스바겐 특유의 이런 핸들링이라든가 조종성은 뭐 동일합니다. 딱 7세대 MQB 바디, 제가 7세대 GTD 몰았을 때 그 느낌이에요. 물론 뭐 프로그레시브 스티어링 같은 것도 빠져있고, 얘는 XDX도 빠져있고, 뭐 사륜도 아니니까 뭐 험지를 갈 수는 없겠지만, 도심형 SUV로 몰면서 간단한 캠핑하고 가족 나들이 하는 데는 뭐 딱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장점이었던 것 같고요. 단점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오래 타면서 느끼게 된 점인데요. 일단 원가 절감이 어디서 됐냐면 MVH, 즉 소음 진동 쪽에서 많이 된 것 같아요. 일단 서스펜션 자체 세팅이 조금 하드합니다. 하드하다는 표현이 스포츠하게 세팅했다는 뜻이 아니라 좀 매끄럽지가 않아요. 특히 요철 넘을 때. 리뷰에서는 좋다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리턴, 서스펜션의 요철 넘고 나서의 리턴이 좀 부드럽지가 못해서 텅텅거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폭스바겐은 또 부식류가 많이 고무가 찢어지다 보니까 겨울철에 찌그덕 소리가 폭스바겐 차량 공통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차 같은 경우도 요철을 강하게 잡고 넘어가신다면 분명히 겨울에 찌그덕 소리가 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DCC가 들어려 있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요철 넘을 때 좀 편안하게 조용히 넘어야 된다는 느낌입니다. 일단 그 소리 자체가 좀 별로 듣기에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중접합 유리가 아니죠. 뭐 폭스바겐 차가 다 이중접합 유리가 아닙니다만, 저기 투아렉 빼고요. 일단 뭐 그로 인한 소음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는 거, 뭐 이거는 사실 감안하고 타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고, 그리고 엔진음이 소리가 많이 난다고 하시는데, 뭐 마찬가지죠. 엔진음 자체 카울 방음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엔진음이 많이 유입이 되는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음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신형 제타 탈 때 그 느낌보다는 좀 나아요. 낫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게 DSG 미션이 아니거든요. IC 8단 미션인데
그래도 제타 때보다는 많이 다듬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멍 때리고 엔진이랑 따로 노는 느낌까지는 아니고 스포츠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래도 어느 정도 일상 주행할 때는 굉장히 부드럽게 잡아주지만, 어쨌든 카우 방음이 안 됐기 때문에 엔진이 유입되면서 그거를 이제 가솔린의 정숙함을 바라셨던 분들은 당연히 뭐 안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같이 엔진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그렇게 큰 단점은 아닙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휠하우스 방음인데요, 하체 방음 및 휠하우스 방음도 역시 조금 부실합니다. 이거는 CC나 과거 CC보다도 못한 그런 부분이고 아테온보다도 못한 부분입니다. 뭐 승용차 세단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시는데, 제가 1세대 티구안을 안 타봐서 알 수가 없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확실히 방음이 좀 덜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돌 튀는 소리가 좀 들려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것도. 그리고 이제 문제점이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토홀드 기능인데, 오토홀드가 이제 과거 1세대 때 블루모션이 2011년에 나왔을 때만 해도 이제 지금처럼 이제 정지 시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엔진이 시동이 꺼지고 브레이크를 떼면 시동이 걸리는 방식이었다가, 2013년부터는 블루모션 2.0이라고 해서 브레이킹 하고 나서 떼도 시동이 걸리지 않고 악셀링을 할 때만 시동이 걸리는 그런 로직이었는데, 사실 지금 아테온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거는. 근데 이 차만, 유독 이 차만 오토홀드 자체가 굉장히 투박합니다. 그리고 개입 시점도 굉장히 늦어가지고 처음에 출발할 때 차가 턱헉 하면서 나가가지고 저도 굉장히 놀랬거든요, 출고하고 나서. 물론 브레이크가 잘 기들여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오토홀드가 매끄럽지 않다 보니까 오토홀드를 카페 보면 끄고 다니시는 분도 많다고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오토홀드는 브레이크 코팅 하셔가지고 오토홀드 개입 좀 빨리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덜컥 출발하는 문제는 개선이 되고, 그리고 뭐 시동 정지했을 때 시동 끈 상태에서 시동 걸리기 원치 않으시면 기어박스에서 기어를 그냥 P로 바꾸시면 됩니다. 정지한 상태에서 P로 바꾸시면 엔진 시동 걸리지 않고, 출발하게 될 때 D로 누르면 다시 D로 바꾸면 시동이 걸리게 되는 거죠. 뭐 이러면 시동끈과는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 하시는데, 그래도 악셀링을 하지 않고 시동을 켜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 방법이라도 쓸 수밖에 없겠습니다. 어쨌든 오토홀드 시스템 자체가 지금 아테온보다도 떨어지는 부품을 썼다, 원가 절감을 했다,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인정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책은 뭐 악셀링을 출발하실 때 살짝 악셀링을 부드럽게 해서 확 받지 마시고 부드럽게 해서 출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XDX나 4륜이 없어서 조금 차체가 이제 겨울철이라 그렇긴 했는데 약간 트랙션에 있는 듯한 느낌이 좀 출발할 때 좀 느껴지고요. 워낙 이 차가 186마력이라고 하지만 결코 작은 마력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토크가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악셀링을 또 강하게 하시면 오토홀드도 늦게 풀리는데 차가 타이어까지 살짝 헛도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날씨가 오늘처럼 이제 개이게 되면서 몰아보니까 조금 개선이 됐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어쨌든 TCU 자체도, i10 8단의 TCU 자체도 제타보다는 개선됐기 때문에 뭐 DSG의 아쉬움이 좀 남지만, 나중에 내구성에 의한 이제 수리 비용을 생각하면 저는 이 미션이 티구안에 잘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가 쏘는 차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보수석 전동 시트 얘기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제 수동 시트 자체가 안전한 건 맞습니다. 다만 5천만원이 넘는 차에다가 수동 시트 박아줬다는 게 좀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사실 이 가격이면 그 돈씨가 나오는데 아테온을 사는 게 어땠을까. 저는 몰아봤으니까 상관없지만요, 5천만원대에 판매한다고 본다면
아테온 할인받아서 4천 후반에 사는 게 훨씬 더 MVH 대책이 잘 돼 있고 오토에도 고급적이고 전반적으로 DCC까지 달려있고 프로그레시브 스티어링 다 달려있고 XDS 달려있고 사실 아테온 옵션은 워낙 압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티구안이 좀 5천만원은 가격이 좀 저는 맞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저도 물론 12월 달에 폭탄 할인을 그것 때문에 충동 구매한 건 맞는데요, 어쨌든 4천은 좀 너무한 것 같고 4천만원대는 좀 너무한 것 같고 4천 중반 정도면 꽤 괜찮은 가격 포지셔닝이 되지 않았을까. 차라리 조금 더 보강을 해서 4천 후반이나 지금 가격으로 출시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차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 차는 보급형 SUV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게 정숙한 차는 아닙니다만, 하지만 제가 이 차를 이제 석 달 동안 타보니까 사실 이런 단점마저도 상쇄시킬 정도로 차의 만족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운전이 편하다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가족들 태웠을 때도 2열의 공간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했고 실제 승차감도 굉장히 편안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4천 중반 정도의 가격으로 살 수 있으면 굉장히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다가 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간단하게 티구안 올스페이스 TSI의 후기를 남겨드렸고요. 앞으로도 카린TV는 좀 생업에 바쁘더라도 가끔씩이라도 리뷰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카린TV였습니다.